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0대 대선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가늠하기 힘든 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여론에 휩쓸려 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언론의 환경을 탓하기에는 이제 손쓸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절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한 달 남은 시점에 대다수의 언론은 윤석열은 띄우고 이재명 후보는 깎아내리는 보도를 쏟아내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의혹 제기하고 사실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입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처음 목표는 팩트가 아니라 의혹 제기가 목표였으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김혜경 여사의 일명 갑질 논란입니다. 벌써 의혹 제기한 것 중에 대다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들은 정정 보도를 하거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탓해서 못하겠습니까?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하지 못한 국회가 문제인 것이죠. 여튼 이 부분은 차치하고 결국에는 지금 성난 민심을 빨리 잡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홍남기는 추경증액안을 국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다라면서 부동의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사람이 홍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남기의 이런 태도에 민주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죠. 현재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민주당은 35조 원 그리고 국민의힘은 50조 원까지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는 끝까지 증액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남기의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을 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가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또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국회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이다. 기재부가 오로지 재정 건전성에 휩싸여 나라의 재정을 지키는 곳간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쥐락펴락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홍남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 부채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입에서 홍남기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게 생겼습니다. 홍남기가 어깃장을 놓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각을 지휘하는 김부겸 총리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추경 논의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 결국 재원이 핵심이다.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 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 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추경안을 마련을 했다.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서 서민들의 고충 덜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K-스탠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각 후보의 지지 이유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후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이 45%였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지지 이유에 대해서 64.8%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은 겨우 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가 되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이 8.6%,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은 9.7%였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고 자질도 필요 없다.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 강아지가 출마해도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든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든 개의치 않고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식도 필요 없고 도덕적인 것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는 겁니다. 정권 교체에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대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인사할 때 관상 보고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손 없는 날 택해서 나가겠다는 사람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순방 나가서 다른 나라 영부인들 사주 봐주고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는 그런 영부인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사드 하나씩 선물로 배치해 드려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한들 그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거죠. 검찰공화국도 모자라서 무당공화국을 만들고 거기에 사기공화국까지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분도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지 무작정 정권 교체만 앞세워서 나라를 얼마나 개판 만들어야 정신들을 차릴까 싶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난리 쳐놓은 거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어 놨는데 또다시 명분도 없는 정권 교체 프레임에 휩쓸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김의겸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김건희의 사주를 봤다는 무속인 관련 방송을 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그분마저도 김건희는 영부인 사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투표 잘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분도 자기도 무속인이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영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만난 것도 결국 자기 출세와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 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말이 이제서야 확실하게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강아지들 아니면 내가 10년을 어떻게 버텼겠냐라고 말했던 윤석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가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